할렐루야. 이 선생 아직 건재합니다. 네, 누군지 알아요. 드디어 독전2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시작은 독전1의 마지막 장면이었던 서영락의 오두막집에서 시작되죠. 이전 편에선 한 차례 총소리가 들린 후 조원호가 피 묻은 총을 들고 나왔는데 서영락이 죽었는지는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고편 초반부에는 총소리가 났던 오두막집 안에서의 상황도 연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서영락 역을 맡았던 류준열이 독전2에는 참가를 하지 않아 오승훈 배우로 대체되었죠. 독전1에서 나왔던 행동이 그대로 나오는 걸 보면 똑같은 락이 맞습니다. 오승훈 배우의 표정 연기가 압권이지만 어쨌든 락이라는 동일인물의 배우가 달라진 것은 맞기에 살짝 몰입감이 깨지는 느낌이 있네요. 자세히 보면 오두막집에 있었던 장면을 역재생한 것으로 이게 예고편이어서 이렇게 구성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 독전2 영화에서도 회상 느낌의 역재생으로 보여주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데요.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누구의 총이 발사된 것인지 정확히 나옵니다. 일단 조원호와 락이 서로 총구를 겨눴고 조원호의 총은 은색, 락은 검은색 권총인데 그 다음 장면에서 검은색 권총이 발사된 것을 보면 일단 락이 권총을 발사한 건 확실하죠. 분명 독전1에서 총소리는 한 번밖에 안 들렸고 조원호는 멀쩡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 락만 총을 쐈는데 일부러 조원호를 빗맞췄기 때문에 둘 다 살아남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죠. 실제로 류준열 배우가 참여하지 않은 시점에서 굳이 오승훈 배우를 영입한 걸 보면 락은 일단 안 죽고 자취를 감춘 상태였지만 독전2에서도 감초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네요. 그런데 락이 최종 빌런이 아니라 마약 집단에 다른 숨겨진 배우가 있는 것 같은데 예고편에도 자막으로 드러나지 않은 실체가 있다고 나옵니다. 락이 어떤 폭력 조직에 끌려온 것 같은 느낌으로 누군가에게 납치되어 있죠. 이 장면도 역재생인 걸 감안하면 뒤에 있는 인물이 풀어주는 게 아니라 반대로 얼굴을 검은 천으로 덮어 씌우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죽은 것처럼 누워있는데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 태워버릴 것 같은 무서운 조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꺼운 책 안에 권총이 숨겨져 있고 그 직후 총격전이 벌어지는데 누군가 오승훈에게 총구를 겨누지만 그의 얼굴에 피가 튀는 걸 보면 서영락이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누군가 덮쳐서 그 조직을 공격한 것이겠죠. 이렇듯 서영락이 독전1에서 이선생으로 활약했지만 사실 본인도 마약 조직의 회의와 원망이 있었고 조직에서 제거될 대상이었는데 우연히 누군가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선생 아직 건재합니다. 참고로 농아남매는 이번에도 출연하여 조직에 계속 몸담고 있네요. 여전히 마약 제조는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조직 위에는 브라이언이 있죠. 독전1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운 좋게 살아남았었는데 휠체어를 타고 있는 걸 보면 몸이 성치는 않은 것 같네요.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한 서영락과 조원호 형사에게 복수할 생각만 가득하겠죠.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수족을 맡게 되는 인물은 바로 한효주가 연기하는 큰 칼입니다. 네, 누군지 알아요. 극중 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큰 칼은 사람을 죽일 때 쓰이는 도구가 될 수 있죠. 마찬가지로 독전2에서 한효주는 브라이언의 행동대장 역을 맡게 될 것 같네요. 아니 선생님을 귀찮게 한 놈들은 숨탕을 끊어줄 거니까. 한효주 배우는 원래 단아하고 착한 역을 주로 맡았는데 이번에는 악랄한 빌런 연기를 선보입니다. 예고편 초반부에 사람을 불태운 것도 바로 큰 칼의 악행이었죠. 그녀의 대사를 보면 이 선생을 매우 따르는 인물로서 이전에 자신이 죽어갈 때 이 선생이 걷어줘서 목숨을 부지한 정도로 충성심이 대단해 보입니다. 이름답게 실제로 범행 도구도 총이 아니라 칼을 사용하죠. 이제 본격적으로 마약 조직과 경찰 특공대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숨탕을 끊어줄 거니까. 특공대 대장은 이상희 배우입니다. 독전1에서는 서영락과 조원호, 브라이언과 조원호 이렇게 남대남이었다면 이번에는 한효주와 이상희 배우의 여대여 구도도 흥미롭겠네요. 또 주목할 만한 장면은 서영락이 큰 칼을 찾아가는 것이죠. 이 선생님을 뵙고 싶습니다. 서영락이 큰 칼에게 이 선생님을 뵙고 싶다고 하는데 독전1에서도 서영락은 자신이 이 선생님을 숨기고 이 선생을 쫓는 조원호 형사를 도왔었죠. 브라이언 같은 인물은 스스로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본인이 이 선생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반면 실제 이 선생은 다른 조직원들이 이 선생인 줄 알지도 못할 정도로 조용히 숨어 지냅니다. 쉬는 자가 이런 맛이 있어야지. 오히려 이런 서영락의 조심스러운 모습 덕분에 이 선생이라는 조직의 수장 위치를 오래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적을 원한다면 친구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고 친구를 원한다면 친구들이 너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도록 하라.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관통하는 중요한 문구이자 프랑스 철학자 라 로시푸코의 명언이죠.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고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자랑하는 만큼 타인은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뒤에서 험담을 하고 적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서영락도 이 선생의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쫓는 목표를 찾기 위해 일부러 자신을 낮추고 숨기는 태도를 보이는데 브라이언처럼 허세를 부리다가 고통받게 되는 모습과 상반된 모습이네요. 참고로 독전2에는 서영락이 유일한 이 선생인 건지 아니면 원래 이 조직에는 여러 명의 이 선생이 있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농아남매도 골프채를 휘두르며 사람을 공격하는 장면이 있어 그들도 본격적인 활동이 나올 예정인데 농아남매는 어린 시절부터 서영락과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이번 편에도 서영락을 도와주겠죠. 그러면 또 다른 이 선생을 찾아 나서는 서영락과 농아남매 팀, 서영락과 조원호를 죽이기 위해 힘을 모은 브라이언과 큰칼팀, 마약 조직을 소탕하기 위한 조원호와 특공대팀, 이렇게 3파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독전 1에서 비춰진 서영락 성격을 봤을 때 마약 조직에 충성하지 않고 자신이 아끼는 개와 사람들만 보호하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죠. 초반에는 여러 이해관계로 서로 치고받고 하겠지만 아마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 조원호와 특공대팀이 위기에 처했을 때 서영락 팀이 뭔가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예고편에서 브라이언의 경우 불로 고통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독전 1에서 서영락에게 혼나는 장면과 비교했을 때 머리 길이가 귀를 덮을 정도로 훨씬 길어진 것을 알 수 있죠. 이번에 큰 칼을 이용하여 복수를 하다가 또 한 번 진짜 이 선생에게 잡혀 두 번째 불지옥을 경험하는 듯합니다. 지난번에는 운 좋게 살았지만 이번에는 최후를 맞이할 것 같네요. 완벽히 풀리지 않은 이 선생의 정체, 이제 목숨을 걸 정도로 사건 해결에 매진하는 조원호 형사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지, 워낙 독전 1에서 열린 결말로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명확하게 세계관이 드러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꼭 스토리뿐만 아니라 유준열 대신 들어온 오승훈의 연기력이나 이미지 변신을 꾀한 한효주의 악역이 영화 몰입감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네요. 독전2는 11월 17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됩니다. 흔히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을 겸손함이라 말하는데요.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 당신이나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앞으로 100년만 지나도 완전히 잊힐 사람들이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성취로 다른 사람을 지겹게 만들기엔 인생은 너무 짧다. 어쩔 수 없이 남들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게 우리들 인생이기에 자신의 성취를 옆 사람과 비교하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그 순간적인 자랑은 친한 친구들, 심지어 가족들마저도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책득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인간관계론, 저자 데일 카네기,